구독, 좋아요. 자, 3부 진행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모스탄 대사 문제 한번 집중적으로 네. 먼저 시작을 해보죠. 집권 세력의 압박이나 탄압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인데 시작은 경찰 수사 착수부터 나오더니 내란 특검의 대통령 모스탄 두 분의 접견을 금지시킨 것. 그다음에 뭐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도 있었고, 뭐 박찬대의 발언도 있었고, 박주민, 김의영 의원도 나섰고 여러 사람들이 나서고 있어요. 그야말로 뭐 정권의 총출동이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스탄이라는 이름을 그 거명조차 안 하던 주류 언론이 뭐 주류 언론이라 할 것도 없죠. 전 언론이 이제 이 사건 사고가 불거지고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도 정치 활동이면 엄중하게 금지시키겠다. 예.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나 이런 것만 보던 사람은 모스탄이 누구야? 뭐 이럴 정도로 뜬금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언론에 보면 사건의 발생을 숨기다 보니까 범인만 잡았다는 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경찰들이 기자들한테 그 발생이 되면 뭐가 사건이 나면 그 숨기기 급급해요. 자기들한테 이제 왜 못 막았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발생을 꼭꼭 숨기다가 누굴 잡아요. 그 범인을. 그러면 갑자기 보도자료 내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아니 발생 없는 검거도 있나? 우리가 기자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격이에요. 모스탄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보수 우파 시민 여러분들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이분의 존재를 알고 있죠.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그 수사에 착수했다. 좌파 단체들이 고발한 거죠. 어제도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6월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한 그 강연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국내 입국해서는 관련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이른바 안동댐 뭐 사건이니 그 소년원 뭐 수감 의혹이니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미국 시민권자이자 법대 학장이고 전직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라는 일종의 VIP인데 이 사람을 갑자기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 기사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 10분 정도 일반 접견을 하겠다. 일반 접견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거 전직 대통령 때는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란 특검의 그 박은영 특검보 이 사람이 또 기자 브리핑에서 그거 우리가 금지시켰다. 그렇게 또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제시했습니다. 16일 오후 4시 13분부터 기소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예. 기소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가족과 변호인 이외에는 못 만나게 하겠다. 그런 사건이 된 그 계기가 바로 그 모스탄 전 대사가 서울대 강연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대관이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취소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앞 그 광장에서 강연을 우중에 하고 거기서 내일 좀 직접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이거 인권 유린 아니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또 내란 특검의 특검보가 수석 특검보가 이런 식으로 접견 불허를 하니까 이건 이제 외신까지 탔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그 미국의 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와 또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주 신뢰하고 있다고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의 접견을 일반 접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막았다? 그것도 상당히 엄중하게 틀어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주요 외신들도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MBC가 보도를 하고 JTBC가 보도하고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MBC가 모스탄을 보도했다. 이게 뉴스가 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자, 그러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또 이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네요. 먼저 네. 박찬대가 자신의 그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길게 썼어요. 뭐 내가 내용을 보니까 예. 뭐 아주 장황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외국인이 모스탄을 외국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 그 한국 이름이 단현명 씨더라고요. 네. 현명.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모스 현명 탄입니다. 탄은 미국식으로 하니까 탄이고, 그러니까 단현명이라는 이름을 본인의 이름에 정체성에 넣어놓고 있는 그 분이에요. 외국인인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선인가요? 현행 출입국관리법 17조는 외국인의 국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모스탄은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자, 이 얘기가 그 안동댐 소년원 의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모스탄 전 대사는 이 얘기를 한국에 와서는 한 적이 없다고요. 자, 그리고 헌법기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고, 헌법기관의 정통성을 뭘 부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내란 수괴 혐의자 접견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자, 내란 수괴 혐의자인데 아직 이거 혐의자라고 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이 기소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재판은 시작하다가 말았어요. 특검 때문에. 이런 표현도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 아니, 모스탄 씨가 표현의 자유를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리고 미국 법대 학장인데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도전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도전한 사례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명백한 외국인 정치 활동이다. 정치 활동이라는 건요. 강연이나 출판 이런 거가 아닙니다. 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마 이걸 제가 이 생각을 좀 해보니까 모스탄 전 대사가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그 한국의 총선부터 지난 대선까지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여기에는 중국이 깊숙이 개입한 그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한 부분을 아마 그걸 정치 활동이라고 지칭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또 가관입니다. 절대 방관할 수 없다. 자, 방관이 뭐예요? 옆에서 지켜볼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그 본심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금 즉시 모스탄의 정치 활동을, 지금 즉시라고 했으면 됐지도 당장이란 말을 넣어요. 얼마나 절박하면 지금 즉시 모스탄의 정치 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아니 이게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교수한테 명령을 그 이행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시 즉각 강제 퇴거 조치해야 한다. 자, 강제 퇴거가 무슨 얘기입니까? 추방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인천국제공항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접했을 때, 아니 박찬대가 되게 지금 표가 좀 쫄린다더니. 그런가요? 아니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론조사 한 2번 나왔는데 정청래한테 계속 밀린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세게 발언하면 뭐 표에 좀 도움이 될까 싶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국회 인사청문회 장으로 이게 넘어가요. 그 법무부는 즉시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가리켰다고 누구나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뭐 법무차관이 하고 있는 대행보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 뭐라고 합니까? 모스탄의 입국 관련해 정치 활동 이면 척척 죽이 맞죠? 엄하게 중지시키겠다.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주요. 박찬대는 그 유명한 코찬대 아닙니까? 대통령의 눈빛만 보고도 안다. 그런데 정청래가 어제 토론해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나는 눈빛 안 보고도 안다. 그 제가 허준의 동의보감을 좋아하고 드라마 영화 다 본 사람인데, 진정한 의사는 마음으로 다 아는 의사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심의라 그럽니다. 그걸. 네. 정청래 나는 심의다. 너는 보고 아는구나. 아주 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정성호한테 명령을 한 셈이 돼서 정성호 씨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자, 이게 이제 강연이 줄줄이 막히니까 박주민, 김우영이 나옵니다. 제가 그 동네 이 둘 사람의 지역구 중에 한 곳에 살아요. 네. 근데 은평구 어디에 사신다는 얘기죠? 은평구 네. 모처에 살아요. 또 얘기하면 또 좌표 찍을까 싶어서. 네. 박주민, 김우영이 둘 다 은평 제1교회를 찾아가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뭐 트럼프도 아니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오늘 오후 2시에요. 아니, 그건 좀 수정할게요. 박찬대, 김우영이 지금 사진 띄워주시죠. 박찬대, 김우영이 찾아간 건 아니고 박찬대 의원이 무슨 취소하라고 요청을 했고
서한을 보낸 겁니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왜냐면 나중에 혹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수정을. 감사합니다. 예. 저는 본인이 갔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박주민은 은평 을인가 그렇고, 예. 김우영은 은평 갑인가 그래요. 뭐 가불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갑이 박주민이고 을이 김우영입니다. 그쪽 주민이라 제가 은평구 사니까 더 잘 아시는구나.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두 사람은 안 갔는데 예. 지금 수하들이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 편지 가지고 가서 오늘 7월 17일 재헌절, 하필 또 재헌절이네요.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토론회, 이 제목이 모스탄 전 대사와 2030의 만남이에요. 제목까지 보니까 이 토론회 당장 취소해라. 이렇게 그 민주당 시의원들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건 그저 시의원들이 간 거겠습니까? 그 서한을 보낸 그 박주민과 김우영이 시킨 거라고 봐야겠지요. 뭐 아니라고 하면 뭐 그건 그만이고, 그렇게 됐는데 오늘 2시에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그 참 희한하게 생각한 대목은 아니 서울시도 그 북한 인권 포럼이라는 곳에서 그 북한 인권과 관련해 그 강연을 그 부탁을 해서 이 기조 연설, 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키노트 스피치라고 이거를 그 모스탄 대사에게 부탁했는데 이것도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 북한 인권 포럼 아닙니까? 그럼 그 앞에 서울시가 붙잖아요. 이 인권 포럼을 누가 취소했을까요? 물론 주최 측이라고 하겠죠. 네. 그러나 사람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지금 비판들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이 모스탄 씨의 그 이 리버티대 로스쿨 학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전직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 북한 인권 포럼의 키노트 스피치 그 기조연설자로 이보다 더 그 적합한 분이 있습니까? 그 이미 초청을 해 놓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수 그 진영 출신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무래도 관여했다고 보는 이 강연도 취소가 됐다. 이건 도대체 이 정도로 전방위 압박을 받기도 힘들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야기 중에 조금 나왔습니다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간에 이 초반에만 해도 모스탄 대사의 입국 문제는 주로 이제 자유우파 진영의 화제는 됐지만 언론사에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거의 기사가 아예 쓴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한 줄도 안 썼죠. 네, 펜앤마이크나 몇 군데 정도만 사실은. 그럼요. 펜앤마이크가 그나마 기사를 줄기차게 써오셨죠. 예. 근데 오히려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내란 특검이 접견 금지를 하고 막 박찬대가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역으로 오히려 집권 세력이 막 공격을 하니까 모스탄 대사에 대한 활동이나 어떤 인물이 막 주목이 더 드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좌표를 찍었기 때문이죠. 좌표를.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한 인물들이 다 지금 그 민주당에 한 가닥씩 하는 네. 박찬대는 뭐 누가 봐도 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 누가 앞서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제 토론회도 보니까 보다가 제가 그냥 돌렸는데 뭐 서로 그냥 아첨 경쟁을 너무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하다가 저는 주목된 부분은 딱 하나였어요. 뉴스 쓸만한 거는 서로 아첨 경쟁한 거니까 내가 더 뭐 가깝다. 제일 코미디는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빛만 보고도 알아요. 그걸 눈빛을 보고 아냐? 나는 눈빛 안 보고도 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제일 웃겼고 전승절 중국의 전승절에 가는 게 맞느냐 대통령이 이거를 그 진행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둘 다 찬성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그게 사실 어제 토론회를 정상적으로 만약 기사를 쓴다면 여권 이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방향 선회 뭐 이런 정도 제목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둘 다 그 충성 경쟁하는 거는 별 기사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이거는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냐. 한미 통상 협상이 지금 완전히 교착돼 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쏙 들어갔다. 서서히 이재명 정권은 그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미국에 맞서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아,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걸로 보인다. 전승절 아. 참석을 여당의 이 둘 중 하나가 대표될 거 아닙니까? 예. 박찬대, 정청대, 박찬대 중에. 근데 어제 토론회에서 둘 다 찬성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당이 찬성을 하면 뭐 미국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사라졌어요 지금. 7월 말에 한다더니 7월 말이 코앞이니까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직접 대화, 소위 탑다운 방식의 대화는 포기하고 이제 막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려면 그 국내의 지지층의 그 어떤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좌파들의 그 좌파들의 지지층의 지지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지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안미 경중, 어제도 그 토론회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둘 다 여전히 안미 경중입니까? 경중에다가 굉장히 무게를 실어요. 둘 다. 네. 그러면 안미보다는 경중이 더 무게가 실리면서 저는 이 흐름을 엮어봤을 때 요즘은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을 다 미국하고 하고 있는데요. 경제 문제를. 그런데 미국에서 나올 게 전혀 없고 네. 타결이 저는 극히 지금 불투명한 상태로 가고 있다. 네. 이러다가는요 그대로 그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관세를.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전승절 참석을 그 두 당대표 후보가 하는 걸 보고 찬성을 하는 걸 보고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 모스탄 씨가 차기 주한미국 대사로도 지금 거론이 되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주장이에요 아직. 네. 그 미국이 확인해 준 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미국 대사가 임명이 안 된 게 반년이 넘었어요. 물론 네. 전 정부 때부터 시작했는데 최장 기록은 아닙니다. 1년 4개월짜리가 있었어요. 안 임명한 게. 그러나 지금 미국과의 관계,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모스탄을 그 내란 특검이 접견 불허, 경찰의 수사, 여당 대표 후보의 그 강경 발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정치 활동하면 조치한다. 강연도 틀어막는 여당의 실세 의원들 어떤 점이 딱 하나로 모이잖아요. 그 미국에 지금 아마 이 그 진보 진영 사람들 특히 이재명 정권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마가 그 미국의 강경이라기보다는 보수 정권 주류들에게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말하는 대부분의 지금 내란 특검이든 경찰 수사든 집권 세력의 핵심 관계자들 박찬대, 정성호, 박주명, 김유영 이 사람들은 국내 자신들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모스탄을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주한미 대사관 보고도 본국으로 갈 거고 여러 동향 등을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자세히 지금 상황을 보고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시각각 보고하는 게 주한미 대사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AP, UPI 그리고 모든 CNN, 서울특파원 다 여기 지금 미국 기자가 몇 명이에요. 로이터, AFP, 뭐 영국, 프랑스 전부 타전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들이 전부 들어간다고 보면 실시간으로. 예. 자, 그런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 듣고 또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미처 못 챙기면 그 옆에 보좌진들이 수시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전승절에 간다 그래? 전승절은요 2015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딱 한 번 서방 지도자로서 유일하게 갔던 행사입니다. 그거를 10년 만에 이번에 가는 건 전혀 의미가 달라요. 지금 이 관세 전쟁의 와중에서 중국이 하는 사회주의권의 그 행사입니다. 여기 푸틴은 올 거예요. 네. 트럼프는 100% 저는 안 간다고 보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간다? 미국은 이거를 결코 물론 시기는 그 9월 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세 협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쉽게 결단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군불은 지금 분명히 떼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그 밑에 벌써 두 대표들이 어제 그 토론회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주 흔쾌히 찬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권력은 알아야 됩니다. 이 정권은 지금 모스탄 대사를 상당히 겁박하고 압박하고 탄압하는 것이 우리 국내 소용돌이 이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할지를 정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 국제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세력들인 것이죠. 자, 그 장면 먼저 살펴봤고요. 이상징후 현상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한 상황들이 생겼는데 어떤 내용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이제 그간에 밝혀온 게 있죠. 조선업 재건 문제. 그래서 한국과 이 조선업 재건의 문제를 협력하겠다. 이런 문제가 그간에 알려진 사항인데 지금 백악관 내부의 조선업 관련된 부분에 여러 기능들이 이탈하고 있고 인력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또 어떤 상황인가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이었죠. 미국의 상하원 합동연설, 예. 매우 중요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용 조선, 그러니까 쉽빌딩 중에서도 이제 상업용,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군사 조선, 군함들 이것을 포함한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그 부활이란 말이 나오면서 미국이 2차 대전 때 하와이 그 진주만이 일본군에게 맹폭당한 뒤에 그걸 회복하는데 한 1년 만에 다 회복할 정도로 그때는 미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2차 대전 승리 이후에 미국 조선업이 신압으로 물론 7함대, 5함대 지금도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군함을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거 이걸 MRO라 그래요. 이거가 많이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조선업의 미국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이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죠, 필리 조선소라고 이거를 인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 좀 해양 산업이 지금 세계적이거든요. 일본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고 중국은 덩치만 컸지 그 싸구려 배만 만드는데요, 거기는. 네네.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가 그나마 경쟁자인데 우리가 일본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납기 잘 지키고 기술 뛰어나고 또 빨리 해주거든요, 우리가. 최고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할 때부터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조선업 얘기 그때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간 뒤에 28분 통화했어요. 트럼프가 전화해서. 그때 이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대통령 선거 안 나가요?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도 또 조선업 얘기를 했어요. 한국 조선업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해군 장관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조선소 다 둘러보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 조선주가 막 엄청 올랐잖아요. 야, 드디어 한국 조선업이 이번에 실력을 한번 배줄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던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도 그 전 정권에서 이루어놓은 여러 가지 그거에 그냥 무임승차하는 분위기로 편승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고 지금 무역 협상이 다 틀어막히니까 그 위성락하고 여한구 보내면서 야 가서 협상 카드로 써 하고 두 가지가 얘기한 게 AI하고 조선업이에요. 네. 그 AI는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좌파 중에 좌파로 알려진 이해찬계인 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나 새 그 과기부 장관도 원자력 탈원전 안 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 근저가 뭐냐? AI를 키우려면 전기 없으면 안 되고 이거 태양광이나 조력, 풍력 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가 조선업 아닙니까? 네. 그런 조선업을 미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건가요? 백악관 안에 조선 담당 부서가 신설이 됐어요. 예. 신설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그 위원회가 생겼죠. 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걸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백악관 안에 그 위원회도 만들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을 황당히 실는 조직을 만들었었군요. 그리고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예. 이걸 막 대대적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예. 자 로이터가 15일에 그 보도를 한 걸 보면 또 다른 미국의 그 언론들도 같은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NSC 조선사무국 이게 이제 그 명칭입니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속 조선사무국의 인력이 이게 7명을 거기 배치해서 일을 했는데
이 인력이 부처 이동, 이탈 등으로 2명으로 확 줄었다. 아, 7명이 조선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키우려고 했다가 최근에 부처 이동뿐만 아니라 인력도 줄였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갔겠어요? 예. 백악관 내 조직이 그렇게 자기 말로 나갑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그 힘을 실어서 키우겠다는 조직이 7명 중에 2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 와해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2명이 네네. 뭐랍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그 2명마저 모두 사임했다. 아,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빵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조직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다라고 로이터가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 조선도 안 해요. 아. 이런 얘기로 읽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전략적으로 조선업을 키우려고 해서 딱 추진했는데 최근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뭔가 조선업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그 시그널이 나오는 건가요?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한데 네. 그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무게를 싣던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조선업은 필요한데 그러면 또 파트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일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일본으로 지금 그 통합군 사령부를 옮기고 일본이 지금 주일 미군이 5만 5천 명이던데 이거를 지금 그 숫자를 지금 더 보강해주고 그 병력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주한미군 28,500명에서 끌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이쪽 대장은 중장으로 강등시킨다는 얘기 나오고 이거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가까스로 방위수권 법안이 통과됐어요. 국방수권법이요. 국방수권 법안이. 예. 근데 원래 초안에는 주한미군 28,500명 유진한 조항을 빼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마지막에 이게 들어갔다. 가까스로 통과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런 거를 뭐 중앙일보 같은 데를 보니까 그 이재명 정부의 노력 덕분이다 그랬는데 그건 좀 오버한 거고 네. 그건 좀 오버한 거고요. 그게 노력 덕분에 미국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국 하원이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아부성으로 이렇게 한 줄 적었더라고요. 네, 중앙일보 네. 기자는 네. 뭐 이게 이재명 정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 그래서 참 이 친구 참 그 자기가 쓴 글인지 누에서 시켜서 쓴 글인지 제가 좀 혀를 좀 한 줄 넣어라 이렇게 했을 혀를 좀 가능성도 찼어요. 있죠. 그래서 예. 이렇게 그 조선사무국을 백악관 안에서 사실상 그 이 제로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일단 이 기능을 정지시켜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후에는 좀 보자. 상황을 보자.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한국이 우리 의도대로 관세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어디로 돌릴 수 있다? 일본. 지금 그게 이제 그럼 우리 현실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네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중요한 카드로 이 조선업 협력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카드를 쓰려고 했는데 카드가 지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카드를 없애면서 예. 슬쩍 이제 그거 너무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좀 볼게. 상황을 볼게. 상황을 볼게. 이번에 카드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빼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독점으로 공급한다면 얘기가 다른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비싸긴 해도 일본이라는 그 대체제가 있어요. 이 조선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 비싸도 자기의 그 대중국 견제 노선에 이 동참을 하는 일본을 줄 수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은요 20일 날 참의원 선거를 해요. 그 참의원 선거 날이 지금 3일 남았어요. 근데 모든 일본 언론이 자민당의 참패를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그 전체 하원 의석, 참의원 의석 가운데 한 절반만 뽑아요. 125석.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과반을 못 얻는다 쳐도 참의원의 과반을 자민당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민당이 가까스로 절반은 유지할 수 있어요. 기존에 의석이 있으니까. 다만 여기에서 이번에 125석 중에 자민당이 한 30석 얻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자민당이 최악으로 참패한 게 36석이에요. 1989년이더라고 그것도. 그 이후에 대패를 하는 거예요. 이시바 내각이. 그러면 이시바는 7월 21일 날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시바는 실각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이시바 다음에 집권 자민당을 누가 맡을 것이냐.
제가 좀 뭐 이 예상해 본다면 고이즈미 신지로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쌀값을 잡았어요, 이 사람이. 네. 그리고 이번에 일단 물러나겠지만 고이즈미 신지로는 잘생겼고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요. 나이 44살. 프랑스인 그 방송인 출신 부인을 두고 있고 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젊은 층의 인기가 폭발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1일 날 만약에 이시바 시계로 안 물러날 수가 없어요. 예. 거기서 한 30석 얻고 참패하면 그리고 지금 거기는 보수 성향의 그 참정당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아주 약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 일본 얘기가 중요하냐. 일본의 정권이 바뀌면 트럼프는 일본과 손을 다시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고이즈미의 아버지도 미국과 잘 지낸 사람입니다. 그렇죠. 고이즈미 전 총리 아직 살아 있어요. 자, 저 사람이 일본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잘못하다간 조선업을 일본에 뺏기고 닭조통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 국제 정세를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지금. 그 우리가 조선업 하나 믿고 미국과 뭐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군함 우리나라에서만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조선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저거 잘못 삐끄러지면 조선주에 발 담근 분들 빨리 빼셔야 됩니다. 내가 증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아주 위태로운 징후가 이미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성락이 미국에 갔을 때 루비오 장관을 만났는데 그리고 루비오 장관 이외에 이제 상무장관 뭐 이런 사람 쭉그 유성락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만났는데 한국에서 내놓은 카드 아까 조선업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하더라. 오히려 그 후에 나오는 게 제조업 관련된 펀드 만들자 새로운 안들이 나오고 오히려 농수산물 특히 이제 쌀과 소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조선업 문제와 관련된 게 미국 내부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특별하게 한국과의 카드로서는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이재명 정권도 그 부분을 일부 알았는지 소고기 30개월 영령 이거 소고기 수입 문제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제조업이 관련된 펀드 이 문제도 제기됐으니까 어느 정도 밟아야 되나? 이 고민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국면에서 제일 갑갑한 사람은 예. 저는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라고 봅니다. 아. 이 차관급에 불과하고 네네.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한 5번인가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국 가면 뭐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저번에 얘기 다 알아듣게 했는데 왜 또 왔어요? 뭐 새로운 거 들고 오셨나?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잘해보자고. 아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조금씩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 경제 협력 강화 펀드. 이 이름은 좀 길지만 네.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투자하는 그 펀드를 4천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550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내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 550조예요, 조. 그래서 분명히 여한구한테 미국도 당신네도 그 일본하고 비슷한 처지니까 이 정도 규모로 좀 펀드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그 협상 그 시한은 관세 유예 시한은 다가오지. 자꾸 자기한테 압박은 가중되지 하니까 한 3일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자들한테 세종청사에서 맨데이트를 좀 줘야 된다 나한테. 이 맨데이트 권한 위임입니다. 협상을 시키려면 권한 위임을 해줘야지 아무것도 권한을 안 주면서 나보고 출장만 가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쌀, 소고기, 유전자 변형 사과, 감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합쳐서 얼마 됩니까? 내가 그 시장 규모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은 550조 원의 대의 그 일본과 같은 펀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미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 국방비를 좀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좀 올려라. 이미 100억 달러는 트럼프가 한 얘기지만 그거는 좀 많다고 쳐도 국방 예산을 GDP 대비 지금 유럽은 5%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일본도 3.5%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 우리나라가 2.32%입니다. 지금 GDP 대비. 그랬더니 며칠 전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이 정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액수가 2.5%예요. 0.18%밖에 안 올리는 걸로 일단 하고, 그래서 ODA에서 1억 윤석열 전 예, 대통령 때 올려놓은 데서 1조 깎고 뭐 지금 꽤 맞추느라 정신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게 물어봤습니까? 0.18% 인상으로 만족하시겠어요?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 해도 5조 원입니다. 지금 지역화폐로 뿌리겠다는 돈이 13조 8천억 원이에요. 전부 국채 발행으로 하는 빚이에요. 방위비를 0.18% 올리는데 이 국방 예산 올리는데 5조가 들고, 그것도 미국에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합의된 것도 아니에요. 네. 자, 미국, 일본과 같은 비슷한 펀드를 만드는데 550조라 그러면 한국 얼마는 해야 되겠습니까? 400조 되는 내밀어야 뭐 깎아도 좀 웬만큼 깎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세 자릿수 100조 때는 100조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 이 규모가 달라요, 단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관세 협상을 할 카드가 없다, 나는.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돈은 지금 지역화폐. 지금 지역화폐 때문에 지방정부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도 되지만 지방정부도 돼야 돼요. 서울 노원구 같은 데는 돈이 없대요. 지역화폐 나눠줄 돈이. 그런 얘기 나오죠. 은평구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저도 은평 구민인데 나도 10만 원, 15만 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우리 재정이. 이런 당면한 문제를 지금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고 있다.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준우가 보이고 있는 조선업 문제, 그 문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 밑에 지금 어떤 함의가 있는지, 한미 조선 협력이 이번 통상 협상 카드의 주요 고리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미국이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로부터 올 파장 연관해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안 누르신 분 있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진숙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2부에서 강선우 문제 앞서서 오프닝 때 했는데 웃음밖에 안 나와요. 네. 예,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사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뭔가 기조가 바뀌긴 바뀌었나 봐요. 로키로 가자 뭐 이런 거였는지 사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진숙 답변 보니까 뭐 국민 논높이 안말 사죄 드린다 하면서 뒤에서 보니까 아주 구차한 별명들 자세하게 하면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자적 양심은 뭐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예. 제일 어제 화제가 된 얘기 뭐 워낙 많지만 네. 내가 보니 10%밖에 표절 안 했다 이랬어요. 그랬죠, 맞아요. 저는 이게 여러 그 전문가들이 모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예. 35 최하 48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그 신문에는 또 그 교수 한 분이 수작업으로 하면, 요새 개표와 관련해서도 그 수개표 얘기 나오는데 수작업으로 하면 훨씬 높다. 그런데 도대체 10%가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10개 중에 하나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 말이. 네. 그냥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교수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막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도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도 제대로 써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전문 영역까지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런 그 공신력 있는 학자와 교수들이 만든 평가단이 이미 내놓은 거, 그리고 그렇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진숙 씨만 왜 자기는 10%라고 그러느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자꾸 양심해요. 우리가 흔히 그 양심이라는 거 참 편리한 것이구나. 저는 어제 사실 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딸들의 그 부정 입학이니 제자 논문 표절이니 하는 거는 워낙 두들겨 맞아서 본인도 뭐 그 싸우려고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변명들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과연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그 기본 역량은 있는가? 그래서 물어본 게 학력 격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뭐 하면서 서류를 자꾸 봐요. 아 이제 답을 못 하고 써준 아니,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은 있어요. 예. 생각은 있는데 함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나는 그렇게 봤어요. 네. 그러면서 그 학력 격차는 그 부모들의 경제력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은 의원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러면 그게 그 후보자 개인 생각이에요. 어디 자꾸 써준 거 읽지 마시고 그러면서 특목고와 자사고는 그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자료를 봐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은 논문 표절과 그 딸 그 부정 유학을 떠나서 교육부 장관감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 교육적인 기본적인 제도에 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거에 철학도 대한 없고. 철학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말할 생각은 있겠죠. 왜 없겠어요? 자기가 그 전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도 지낸 사람인데 생각은 많을 겁니다. 다만 잘못 얘기했다가 그나마 민주당에서도 미움받을까봐 그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자료를 써준 걸 찾는 거예요, 자꾸.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실격이다, 저 사람은. 아니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그 여러 가지 기본 철학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교육부 장관으로. 근데 전혀 답을 못 하고 있다. 표절 문제는 더 새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나와요.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오고 제자 논문 빼앗고 그 교신 저자로 그 내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연구 프로젝트를 따왔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시킨 거니까 내가 제일 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 이걸 학계에서는 갑질이라 그럽니다. 아니 프로젝트 따서 학생들 제자들에게 일 시켜서 그 일이라기보다는 그 논문 연구를 시켜서 그 프로젝트비를 자기가 상당 부분 많이 챙겼을 텐데 그 논문의 제일 저자도 자기가 그 훔친다? 이거는 다 뺏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연구 업적을 뺏긴 제자는 뭐가 됩니까? 그게 지금 뭐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이었는데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어제 이진숙의 발언 이후에 입장을 냈어요. 네. 더 센 것도 사실은 수치상 있다. 논문 표절률. 네. 이제 그 부분에 하고 그 전에 상당히 분개한 게 지금 그 대목인데 학자적 양심 운운하는데 어떻게 제자의 학위 논문과 관련된 표절 논란이 벌어지면서 제자 학위 관련돼서 자기가 제일 사실은 자기가 쓴 거다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학위 논문을 썼던 이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학계에서 연구 자기 실적 뺏기고 네. 교수 되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온갖 굴욕을 참으면서 자기 입심 양명을 위해서 시키는 일 다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저렇게 선생한테 다 탈취당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그 쥐꼬리만한 뭐 연구비 정도 아마 받을 거고 회식 몇 번 시켜줬을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꾸미던 교수직은 못 얻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몇 년간 아니 그 아마 제자 입장에서는 수십 년을 바친 연구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남의 지식은 훔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재산은 몰라도 그 머릿속에 교육을 시키는 그 부모들의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든 건 못 뺏어간다. 그런 그 것까지 일종의 지적 재산권까지 훔친 도둑 중에서는 가장 질이 안 좋은 도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나온 김에 정은경 문제 잠깐 한번 저 그 얘기고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뭐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딸이요? 딸들의 학비라고 69만 예. 달러 그 통장 내역을 공개했던데 예. 제가 저 미국 유학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제가 다녀온 건 아닌데 관심이 있어서 마데이라 스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두 딸들이 다녔다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엄청난 학교더라고요. 중동의 부호들 왕족들이나 오는 학교. 학교 굉장히 고급 명문 사립학교입니까? 캠퍼스 안에 예. 승마 코스가 있어요. 그냥 말 타고 도는 그 마장동 뭐 성수동에 있는 거 아니고 네. 그냥 이거 타고 농장에 농장. 예. 승마 코스가 있는 학교예요. 뭐 그 안에 웬만한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도 부잣집 딸들만 갈 수 있다는 그런 학교예요. 마데이라 스쿨, 버지니아주. 여기 학비가요. 1년에 1억 원 듭니다. 그럼 두 딸이
여기 6년을 다녔어요. 기숙학교. 어제 이진숙 씨가 공개한 그 송금 내역서는 딸 한 사람분입니다. 축소 신고했다. 아, 이 사람이 그 남편은 청주대 교수하고 본인은 충남대 교수하고 집안에 돈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마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집안인가 봐요. 그런 건 좋아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딸 유학시켰으니까. 그런데 그 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서울대 같은 학교 10개를 만들어서 가재붕어 개구리 이거 여자 조국이라고 해요 요새. 아, 제가 존경하는 어느 그 여성 칼럼니스트가 이진숙은 여자 조국이다. 조국이가 한 얘기 있잖아요. 가재붕어 개구리로 살 필요 없다. 여러분은 개구리로 가붕개로 살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딸은 그 어마어마한 학교 사립 기숙학교에 보내고 또 불법으로 보낸 사람이 뭐 남들은 공교육에 충실하면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이걸 전파하고 다녔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결단이고 뭐고 간에 이미 그 진보 단체들이 줄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직했으면 자기 편이 전교조도 아니라 그러고 참여연대도 아니라 그러고 한국 여성단체 연합 무슨 연합 그거 다 진보 성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아니라고 했으면 내려놔라.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홍수에 떠내려 보내야 됩니다. 강선우는 자기 편들이 그 성명 냈다고 뭐 정혁진 변호사 그랬으니까 둘 다 이 지금 물난리 난 김에 떠내려 보내길 바랍니다. 네. 강선우, 이진수, 자 낙마가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결정이 될 걸로 형식은 자진 사퇴가 되겠지만 네. 사실은 지명 처리해야죠. 대통령이 그 정도 지명을 했으면 왜 물러섭니까? 자기가 처리를 하든가 그래야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냥 그 본인들이 사퇴하라고 이제 그런 형식을 밟을 텐데 형식은 그러겠죠. 울고불고 하겠죠. 일단 특히 강선우 같은 경우는 강선우는 실제로 그런다는데요. 강선우 울보래요. 그래서 네. 아마 어젯밤부터 나 못 나간다고 아마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예. 강선우는 어쩌면 정치권을 떠나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재선 의원이라고 있으면 기라 다닐 때마다 갑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물러나야죠. 네. 예. 자, 일타 쌍피인가요? 뭐 예. 그런 고스톱 용어를 안 쓰더라도 예. 사회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네. 자 정은경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은경, 저희가 이제 강선우, 이진숙, 자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훈, 공교롭게 다 여자예요. 네, 이제 정은경, 그 다음에 김영훈 정도로 이렇게 순서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은경 두 아들 주식 문제도 터졌네요. 이 사람은 네. 그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때 그 염색안한 허연 머리 하고 그 밑창 떨어지고 앞코 해진 그 구두 지금도 질병관리청에 그 명예전당처럼 보관하고 있다는 참 사람이 저렇게 그 두 얼굴일 수 있다. 다중 얼굴이구나. 네. 느끼게 한 게 돈을 참 교묘하게들 많이 벌었어요. 이 평창 땅 얘기는 하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쯤 하고 네. 그 두 아들이 합쳐서 예금이 수억 원이에요. 예금이 많아요. 아이 그냥 보통 부자들은 다 그래 현금을 몇십억씩 갖고 있어야 그게 부자인가 봐요. 집 가지고 집 달랑 한 채 가지고 몇억 원씩 하는 거는 참 그 감히 부자 축에도 못 들고 그냥 그 서민이구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들 둘이 그 삼촌이죠. 네. 그러니까 정은경 씨에게는 그 시동생이 되겠죠. 뭐 회사를 그 충남에 그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처음에는 그 주식을 이제 본인들 돈을 한 2,500만 원 부모가 증여를 해줘가지고 물론 상장 전이니까 상장 안 했으니까 그 주식을 사뒀는데 이게 쭉쭉 관극검사 받아가지고 그 주가가 올라서 한 1억 5천만 원짜리 주식이 됐다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 추궁을 받으니까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산 주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인이라고 그랬어요. 지인. 네. 뭐 지인이란 이름 가진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우연히 사게 된 아니 자기 시동생
애들의 작은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사놓고 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은 밑창 떨어진 그 압코해진 구두 그걸 갖다가 또 질병관리청에서는 무슨 모범 공무원의 표상인 양 그 교육용으로 쓴대요. 네. 우리 정은경 청장님이 신으셨던 이 구두 밑창 떨어진 거 보이시죠? 좀 있으면 박물관에 전시하겠다고 그러겠는데. 이미 그 박제한 거죠, 그거는. 네. 저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발 저 구두 아직도 보관돼 있는지 저거 그래도 무슨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모르겠네요. 뭐 브랜드인지 아닌지 하여튼 일부러 저런 얼굴 하고서 평창 땅 사고 또 그 두 아들 주식은 그렇게 거짓말로 그럼 저 두 아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한 3억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럼 몇 배를 튀긴 겁니까? 10배 튀겼네요. 자, 그렇다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팔았다. 그게 또 뭐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또 다 그 이 주식이 휴지 조각 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닌 걸로 또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선우도 그렇고 이 정은경 씨도 그렇고 금방 드러날 들통날 거짓말을 그냥 말 바꾸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꿨을 뿐이지 거짓말은 안 했다. 아니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가 무슨 차이가 또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3, 4일 전에 한번 그랬을 거예요. 그 인당수에 그 세 사람을 세웠는데 앞줄에 원래 이진숙, 강선우, 정은경인데 네. 이진숙, 강선우는 순서가 바뀌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마 정은경은 지키려고는 할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이재명 정권이 대선 때 후보 시절에 30% 여성 강요 약속했어요. 3명이 여성을 새로 임명했는데 그중에 2를 만약에 내보내게 되면 정은경은 지키려고 할 텐데 그럼 누가 하나 달랑 남냐면 여자가 송미령 남아요. 그러네요. 송미령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뭐 페미니즘이지 뭐 여성 우대니 4050 특히 뭐 2030 여자들이 그렇게 밀어줘서 된 정권인데 여자들 장관이 자 저 모양이에요. 물론 남성 장관들의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뭐 김영훈 같이 그냥 주적을 정동영 주적은 아니고 뭐 안규백 주적은 맞고 왔다 갔다 이 사람은 줏대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 아 맞죠. 정동영 맞죠. 저는 이런 사람이 그야말로 임시방편용 그 답변만 하는 사람이 노동부 장관 참 걱정이 되는데 남자들 문제 없는 건 아닌데 하필 여성 2명 자르고 나면 5%입니다. 비율이. 그것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때문에 유일한 여성 강요를 하나 남기게 되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런데 나온 김에 정경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월 60만 원으로 살았다는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직장 다니면서 법인카드 써봤어요. 네. 뭐 저는 뭐 그 참 그렇게 법화 유용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이런 설명이에요. 본인은 질병관리청장으로 법인카드를 최소한으로 썼고 그렇죠. 뭐 그때 브리핑하느라고 밖에도 못 나가고 청장실에서 도시락 시켜 먹었다 뭐 이런 얘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은 그 개인 병원 다니면서 이제 의사 서울의대 나왔어요. 그 변모 씨. 네. 그 사람 그런데 이제 그 평창 땅 사가지고 그래 돈 착실히 불렸고 예금이 수십억 원이고 두 부부가 개인적으로 썼다는 돈이 55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예요. 월. 아니 이제 부모님 용돈을 준다고 하면 부모님 용돈도 있을 거고 경조사도 있을 거고 또 수많은 일이 많은데 먹는 거는 뭐 대략 자기 병원에서 먹고 뭐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됩니까 그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웃지 않겠어요? 예. 정은경 씨와 그 남편이 60대 초중반입니다. 예. 저와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저 또래예요. 제가 줄여도 답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 하나는 더 붙겠죠. 아껴 쓰면 3, 400으로 살겠죠. 아니 월 60을 지출했다는 거를 믿으라고 지금 장관 후보자라고 자료 제출을 하고 아니 국민들 다 그 무슨 개돼지로 알고 가재, 붕어, 개구리로 압니까? 그래서 자꾸 조국이 소환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정말 인사 잘한다 하는데
인사를 몰라요. 실용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치명적인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거나 그냥 넘어가려고 들면 정말 큰일을 맞이할 것이다. 네. 지금 취임한 지 2달도 안 돼서 상당히 지금 뭐 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흔히 국민들도 좀 주가 오르니까 기분 좋아하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전 정부 때가 공백이 너무 길어서 전 정부 때 공백이 너무 길어서 기저효과가 있어요. 지금 일을 못했잖아요. 일을 일을 못 그러니까 나쁘게 했다. 자꾸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다. 뭐다 업무 정지 직무 정지가 워낙 많이 돼가지고 일을 할래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정부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에 그런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지금 의욕적으로 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한국장이 별 볼 일 없어서 떠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 정부가 이것저것 한다니까 그래 잠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또 이게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관세 협상에 그 먹구름이 몰려온다. 저는 금방 떠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그 허니문 분위기에 너무 취하면 안 된다.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유명한 그 헤겔의 명언을 하나 인용하고 싶습니다. 네. 헤겔이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사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폭우가 워낙 기록적으로 오고 있네요. 지금 뭐 밖에도 지금 여기서 밖이 보이진 않지만 밖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을 것을 보는데 충남이 지금 400mm, 서산은 419.5mm, 뭐 시간당 막 수십 100mm 정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물바다가 됐다는데 걱정이 큽니다.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진짜 범람이라는 게 가장 위험하잖아요. 예. 천이 넘어가지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 아무것도 지금 건질 수가 없어서 걱정이 지금 매우 됩니다. 네. 마지막 주제 하나 좀 짧게 해볼게요. 네. 자, 조은석 특검 어제 이제 서울구치소에 검사 소환을 보내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제 내란 특검에 바로 수사를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잠시 정지되는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죠. 강제 구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조치가 지금 몇 차례 지금까 어제로 하면 3차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의 내 특검의 이런 소환 방식 어떻게 평가하세요? 과거 전례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예에 비추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조은석이 지금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지금 의욕이 과다합니다. 뭔가 한 건 하려고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대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한때는 정말 친했던 사이입니다. 상하 관계였고. 그런데 어느 순간 표변하더니 지금 뭐 죽이기에 앞장서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는데 본인도요. 그 프랑스 대혁명 때 로베스피에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단두대를 그 프랑스어로 제가 뭐 발음이 좀 시원찮은데 기요틴이라고 합니다. 기요틴. 기요틴은 그걸 발명한 의사 이름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주문해가지고 기요틴이 만든 게 단두대입니다. 효과적으로 빨리 목을 좀 아침부터 그런 얘기 참수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역사는 무슨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로베스피에르도 기요틴도 단두대에서 사라졌다.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뭐 진보란 말이 싫으시면 역사는 흐르는 겁니다. 어제의 그 입장이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오늘의 입장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은석 특검이 자기 일을 하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러나 너무 무리한 거 박은영 특검보 시켜가지고 지금 그 모스탄과 10분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전에는 일반 접견을 그렇게 허용한 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모스탄 전 미 국무부 형사사법 대사가 10분 접견을 하겠다는 것을 부러워합니까? 저는 그거 예외다.
그 예외가 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광고하는 격이다. 2평짜리 독방에 전직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돼 있다. 그 상황을 국제형사사법대사라는 직함을 가졌던 미국의 법대 학장이 한국계 10분을 좀 뵙고 싶다라고 한 거를 그렇게 박절하게 자릅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예가 그 전에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구속적 부심은 이제 법에 따라 청구를 한 것이고요. 네. 세 사람이 이 판사가 이 재판부가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오전이죠. 예, 오전 10시 15분인가요?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에서도 이게 그 지규현 판사 때처럼 또 풀려날 수 있으리라고 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방어권 차원이기 때문에 해보는 것이다. 다만 뭐 기대는 있죠.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은 이런 결차가 되니까 당연히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문 조사는 절대 안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 방문 조사 한 적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랬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대면 조사를 거부했어요. 그 권리입니다, 권리. 더 이상 내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권리라니까요. 그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할 수는 없어요. 조국은 모든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조국이 행사한 것을 왜 전직 대통령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죠. 법과 절차에 따르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돼서 이제 하면 기소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요, 재판이 길어요. 그게 쉽게 끝날 재판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만 긴 것이 아니라 다퉈야 될 쟁점과 증인이 많은 거예요. 특검의 역할은 기소하는 거죠. 지금 이제 조은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외환이에요, 외환. 외환 유치죄, 외환죄. 근데 유치죄도 잘 안 들고 이 외환이 까다롭습니다. 첫째,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헌법상 반국가단체예요. 변호사분들이 많이 얘기했겠지만 통모, 서로 교청하고 모의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갖다가 되느냐? 그게 이제 일반 여적죄 아닙니까? 이적죄요. 이적죄.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무리한 왜냐하면 조은석은 이미 다 그 전에 박순용 검찰에서 한 거를 재탕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혐의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은석이 역사에 좀 자기가 사초를 쓴다 그랬잖아요. 무슨 사초를 이렇게 씁니까? 저는 이런 사초를 본 적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역사가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자기가 쓸 사초에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외환죄를 자기의 공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환죄는 그 당시의 군 통수권자로서 그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적정한 명령이라는 주장이 맞서 있어요. 그 부분은 국내 법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법정에서 가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모든 걸 다 하려고 너무 지나치지 마라.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미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골프만 지나치는 게 좋아요. 골프는 지나가야 들어가니까. 그러나 특검 수사는 그렇게 너무 조은석 씨가 뭔가 공을 세우려고 저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내란 특검의 사실상 정치 보복 같은 행태들이 지금 막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모스탄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내란 특검을 하다 보니까 다시 모스탄 문제로 한 바퀴 삥 도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진숙 그리고 정은경 그다음에 조선업 문제의 이상 징후까지 살펴봤습니다. 냉철한 분석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